네, 스팅스탁 시즌2 오늘은 적봉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러분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적어주세요. 댓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봉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카니님의 엘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의 비중은 40%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봐드려야죠. 자, 전문가님, 엘컴텍 어떻게 보시나요? 엘컴텍이 원래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대안 투자로 많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네. 주식을 보유하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금을 사놓으면 괜찮겠지. 맞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금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랑 항상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할 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전쟁 위기가 있었을 때, 과거에 또 뭐 금융 위기가 터질 것 같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만약에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에코프로와 2차전지, 포스코 관련주 맨날 나오는데 그냥 보고서도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이지 수익률을 어떻게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투자하면 또 수익이 잘 나는 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대안이 없을 때 가는 것이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차전지 사는 게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엘컴텍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우리 카니님께서 매수하신 금액대가 그냥 바닥에서 사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1,300원이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도 1,300원이면 한번 전 사볼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설명을 드렸으면서도 1,300원은 그래 한번 해볼 만해라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만약에 매수하신 금액이 2,300원이다? 그러면 제가 잘못 샀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1,300원이면 뭐 매력적이진 않지만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00원에서 엄청 많이 오를 만한 주식은 아니라서 한 1,400원, 1,500원 이 정도 가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저는 적당히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게 매도가 잡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뭐 살펴보면 좀 아닌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주가적인 차트로 보면은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낙담하진 마시고요. 보면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거나 참고 자료로 투자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의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38,000원의 15% 비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대한항공을 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금 1시간 전에 나왔던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 1심 법원에서 590억 원의 과징금 판결을 대한항공에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항소 예정을 할 거다. 대한항공 측은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이런 좀 큰 과징금을 맞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트러블은 예상이 됐었을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프리패스가 됐던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경쟁 국가의 그런 항공사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예상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인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니까 오히려 주가가 신저가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겁니다. 정상화 될 거고요. 요즘 안 그래도 요즘 그 해외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예전에 그런 여객 수와 그런 항공 이용객 수를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그게 다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에 들어가졌으면은 전체 이 회사의 이제 최근의 주가 하락을 봤을 때 코로나 때 정말 안 좋았을 때가 한 8,000원대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35,000원대예요. 그럼 3만 원 정도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몇 년간의 시세 중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고가에 사신 거예요. 뭐 살 수도 있죠. 그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셨을 때는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바닥이 나왔을 때 조금 추가 매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는 작년에 한 2만 원 언저리까지 왔을 때 그때가 좀 좋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과징금이나 그런 벌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항공사들 쪽에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낮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3만 원 아래쪽으로 낮춰놓으시는 게 좋겠다. 대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로 보셔야 됩니다. 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멀리 보시는 전략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보자, 시간이 약일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이 점은 좀 참고하시고 뭐 기본적인 분쟁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뉴스 나오는 대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듬 타는 제이지님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세 번째 사연은 오보기님, 필명이 너무 귀여워요. 3보 못 텄습니다. 7,46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요. 이 종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뭐 현대 기아차의 강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할 거다. 뭐 이러면서 또 부각받던 종목이긴 한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네. 뭐 매수가까지는 좀 볼 수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고 가격으로 보건데 아마 그때 사셨을 것 같아요. 주가 보니까 7,400원 사신 거 보니까 여기 이제 급등하고 나서 좀 눌렸을 구간이나 아마 그쯤 들어가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는 뭐 거의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시장 트렌드 보셨으면은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식들, 코스닥 시총 1, 2위짜리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이었었어요.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30조 원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종목들이 10%씩 올라가는 장세이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자동차 배터리 그쪽 업계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좀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어닝 시즌, 실적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대형주들은 실적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이미 잠정 실적으로 공개한 기업도 있고. 근데 안 나온 데가 어디냐면 중소기업들이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말씀하신 이 삼보 모터스도 아직은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분명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다시 매수하신 금액까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많이 밀릴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지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소외되는 흐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중이 10% 정도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담으셔도 되는데 한 6,000원에서 6,300원 사이 정도라면은 저는 추가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괜찮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만큼 대한 3번 모터스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실적에 요즘 기반되는 종목들이 잘 가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런님, 어머 어떡해요. 이름 필명과 이미지 사진이 똑같아요. 많이 우시는 것 같은데 셀레믹스 5,800원에 10%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안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셀레믹스라는 종목은 사실은 지금 뭐 2차 전지 외에는 다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반등의 기회는 오는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께서는 지금 차트를 보셨겠지만 어떠세요? 요즘 제일 힘든 게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2차 전지를 추천하고 수익도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와 포스코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요즘 그쪽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엄청 소외감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셀레믹스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분위기들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넘어가고 막 이제 그랬던 건데 주가는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코로나 예전에 뭐 오미크론 때 그때 이제 많이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만 다시 한번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오르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즘 저는 바이오 제약주를 볼 때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머물러 있는 회사면은 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사업을 하거나 또는 본업 하고 있는 그 본업에서 뭔가 임상 과정이 좀 임박했다던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좋다고 보고 있어요. 셀레맥스의 경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갔었고, 지금은 이렇다 할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젠가 뉴스를 제가 보니까 하루 일일 확진자가 다시 4만 명대로 늘어났고요. 다가오는 이제 여름 휴가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이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매년 겨울마다 이제 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또 바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셀레믹스에 대해서 지금 막 비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싣고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이라면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올 가을 연말을 통해 가지고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 투자가 싫으시다면은 저는 내일이라도 좀 정리 의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소실이 좀 싫어야 하면은 내일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얘기했지만요. 투자 판단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햇빛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DY 파워고요. 17,500원에 비중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DY 파워는 다른 종목 대비로 참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17,800원까지 장중에 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게 아까울 거예요. 나 매수가 말고 수익권까지 왔는데 그렇죠. 장 끝나고 보니까 이거 다시 저 수익에서 다시 손실로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배가 아프답니다. 알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주 안에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DY 파워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건설 기계 장비나 이쪽이 많이 좋아서 이제 올라갔던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더라고요. 한번 재무제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실적이 현재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조금 줄긴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실적이 좀 줄었지만. 그리고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도 50% 이상 올라가는 실적이 나와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 장비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한국의 어떤 인프라 사업들, 경기 회복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DY 파워는 오늘 저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7,500원이시면은 그렇게 장기로 끌고 갈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투자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가 전고점에 대한 물량보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2차 전지 쪽이라면은 더 큰 목표를 제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한 19,000원, 2만 원 사이 잘 가면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그 정도까지 잡아보시고, 혹시라도 매수가를 이탈해서 빠지게 된다면 대신 요거는 바로 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시세가 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16,500원까지 DY 파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햇빛님 꼭 수익 햇빛 보시기를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여기까지 봐드렸고요. 이제는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힌트 나갔었는데 종목명 알고 있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보이죠?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선물 저희가 팡팡 쏟아집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적풍님의 히든 공략주 탑5로 돌아오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그 안에서 첫 번째는 브로브로, 체리브로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24.61%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했던 두 종목 모두 웰크론 한택과 핌스였는데요. 각각 15%, 5%대 최고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외에도 다른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오프닝 때 또 살짝 얘기 드렸던 핌스 종목부터 얘기 들어가 볼까요? 5.46% 최고가 기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뭐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에 더 덧붙여 드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피드백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핌스가 올라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바로 내일 그쵸.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신제품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OLED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미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애플에서도 채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애플에서 OLED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국산 제품을 쓰는데 상당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 공급을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OLED 관련주를 실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가가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어떤 매물대, 여기 보시면 18,000원대가 지금 매물대인데 강하게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세가 오늘부터 이제 시세가 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건 21,000원인데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분할 매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21,000원 목표가를 보고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아직 못 파셨던 분들 괜찮아요. 더 끌고 가시고 오늘 익절을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잘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웰크론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말하면 항상 날아가요. 요즘에 또 적풍 전문가님 이런 종목 보면은 참 내가 말했지만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 드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내 생각은 그 이상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보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뭐 상한가도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에서 머물렀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시세가 네. 여기서 뭐 끝난 시세는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매도를 좀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눌린 구간이 또다시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보시면 이 종목은 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시세가 나면서 한번 뚫어주긴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또 우리 이전 방송 출연하시는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그 시장의 돈들이 이미 먼저 올라간 종목들에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바닥주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계속 앞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은 포스코 그룹주랑 연결돼서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포스코가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포스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 종목들은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들 그대로 저는 보시면 좋겠고 제가 잡았던 5,500원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재도달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지금 5,000원이죠? 그럼 지금 들어가면 5,500원 잡아도 10% 정도 구간을 마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좀 가능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샘 CN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샘 CNS는 우리가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내고 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그 구간에 거의 이제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은 한 5,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누가 샀는지 보니까 최근에 이틀 동안은 개인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이 고점에 들어갔다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빠지는구나.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이럴 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샘 CNS를 지난번에 우리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제가 2차 공략이 할 때가 되면은 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번 잘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시장이 너무 나빠져서 혹은 어떠한 뭐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한 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현재가부터 5,000원까지를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삼아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6,000원 이상,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공략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맵신 종목도 살펴볼게요. 워낙 보면은 뭐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명도 다양합니다. 파맵신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아쉽게도 바이오 제약주가 요즘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셀레맥스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쵸? 이 종목도 상황은 비슷해요. 크게 이 회사의 악재가 나온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실적이거든요. 2차 전지가 왜 좋습니까? 2차 전지가 물론 대단하죠. 2차 전지가 좋은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파맵신이라는 회사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있고 물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건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을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맵신은 저는 지난번에 3,000원 정도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제가 요 2차 전지 열풍이나 고가주들이 흐름들이 어느 순간 꺾이거나 그러면은 바닥주 쪽으로 돈이 또 들어옵니다. 시장에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릴 거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관망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은 관망 의견으로 일단 뭐 업황이 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좀 쇄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종목에 대한 또 공략주 피드백 드렸고요. 이제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국내 1위 전액 생산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든 공략주 종목명 아시는 분들 QR코드 아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좀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나만 외쳐요. 엔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C랩도 있네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힌트가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좀 기업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같은 상장사인 중앙 D&M과 함께 EDL이라는 회사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 회사와 함께 이제 리튬이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달부터 새만금 쪽에 공장 부지를 이미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D&M과 EDL 합작사를 만드는 그 회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의 히든 공략주 코너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